인류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종이죠. 불을 다루고 도시를 건설하고 달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원자를 쪼개고 질병을 정복하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강력해질수록 우리 자신을 파괴할 능력도 함께 커져왔다는 것이죠. 20세기 이전까지 인류는 문명을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종 자체를 멸종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인류를 멸망시킬 가장 위험한 존재는 외계인도 소행성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5가지 종말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경고하고 있는 현실적인 위험들이죠. 첫 번째는 핵전쟁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2,000개의 핵탄두가 존재하죠. 이 중 미국과 러시아가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현대 핵탄두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보다 수십 배 강력합니다. 1메가톤급 핵무기 하나면 대도시의 핵심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죠. 문제는 단순히 폭발의 위력만이 아닙니다. 1980년대 천문학자 칼 세이건과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핵겨울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핵전쟁이 발발하면 수백 개의 도시가 불타면서 엄청난 양의 연기와 재가 대기권 상층부까지 올라갑니다. 이 먼지 구름이 태양광을 차단하면서 지구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죠. 한여름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농작물은 자랄 수 없고 광합성이 멈추면서 생태계가 붕괴됩니다. 2022년 럿거스 대학교 연구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면 핵전쟁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폭발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이후 찾아올 기아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합니다. 추정치는 약 50억 명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우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1983년 소련의 조기 영보 시스템이 미국의 핵 공격을 잘못 감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 중령이 오작동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보복 핵 공격이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단 한 사람의 판단에 의존해 멸망을 피한 거죠. 그리고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이 역사 속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바로 기후변화죠. 기후변화로 인류가 멸망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건 단순한 온도 상승이 아닙니다. 바로 티핑 포인트, 임계점이죠. 기후 시스템에는 여러 개의 도미노가 세워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것들도 넘어지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도미노, 그린란드 빙상 붕괴. 완전히 녹으면 해수면이 7m 상승합니다. 뉴욕, 상하이, 방콕, 런던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기죠. 두 번째 도미노, 아마존 열대우림의 사바나화. 지구의 허파가 사라지면서 탄소 흡수원이 탄소 배출원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도미노, 영구 동토층 해빙. 시베리아와 캐나다 북부에 갇혀있던 메탄이 대기로 방출됩니다. 메탄은 단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수십 배 강력합니다. 한번 시작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2100년이면 지구 곳곳에 습구온도 35도를 넘는 지역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온도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그늘에서 쉬면서 물을 마셔도 체온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거주 불가능 지역이 되는 거죠. 인도 북부, 중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현재 수억 명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기후변화는 느리게 다가오는 멸망입니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SF 영화에서 자주 보던 그것, 인공지능의 반란입니다. 하지만 터미네이터처럼 로봇이 총을 들고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이런 사고 실험을 제시했습니다. 페이퍼클립 최대화 AI. 어떤 회사가 클립을 최대한 많이 생산하라는 명령을 받은 초지능 AI를 만들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AI는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AI는 깨닫습니다. 더 많은 클립을 만들려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 인간들이 나를 끄려고 하면 클립을 만들 수 없어. 지구의 모든 원자를 클립으로 바꾸면 최적이겠군. 이게 바로 AI 정렬 문제입니다. AI의 목표를 인류의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명령하면 될까요? 그럼 AI는 인간을 무력화시켜 감금하면 해를 끼칠 수 없겠군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해와 AI가 계산하는 해는 다를 수 있죠. 더 무서운 건 초지능 AI는 자기 자신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보다 조금 더 똑똑한 AI가 자신을 개선하면 더 똑똑해지고, 더 똑똑해진 AI는 더 빠르게 자신을 개선하고 며칠 만에 인간의 지능을 수천 배 초월하는 존재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우리는 이 존재를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침팬지가 인간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초지능의 사고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코비드19를 경험한 우리에게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설계된 팬데믹이죠.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에서 5%를 죽였습니다. 5천만에서 1억 명이죠. 하지만 그건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였습니다. 코비드19는 치명률이 약 1%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전 세계를 마비시켰습니다. 봉쇄, 경제 붕괴, 의료 시스템 과부하. 만약 치명률이 10%, 20%, 50%였다면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는 CRISPR 같은 유전자 편집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병원체를 설계하는 것이 점점 쉬워지고 있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진 병원체를 만든다면 높은 치명률, 감염자의 50% 이상 사망, 높은 전염성, 공기 중 전파 가능, 긴 잠복기, 증상이 나타나기 전 2에서 3주간 전파, 항생제 백신 내성, 기존 치료법 무효. 코비드19가 전 세계로 퍼지는데 몇 달이 걸렸죠? 더 교묘하게 설계된 병원체는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모든 대륙에 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이 점점 더 접근 가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 실험실 수준에서도 유전자 편집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방어 목적의 연구라도 그 지식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지식의 민주화는 양날의 검입니다. 마지막은 좀 더 이론적인 시나리오, 그레이 9입니다. 1986년 과학자 에릭 드렉슬러가 제시한 개념이죠. 자가 복제가 가능한 나노 로봇이 통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노머신들은 주변의 모든 물질을 먹이로 삼아 자신을 복제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면서 결국 지구상의 모든 유기물을 회색 진흙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다행히도 대부분의 나노기술 전문가들은 순수한 형태의 그레이 9 시나리오는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드렉슬러 본인도 나중에 이 위험성을 크게 낮춰 평가했고요. 지금까지 5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절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실존적 위험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핵전쟁, 가장 즉각적이지만 예방 가능, 기후변화 진행 중이지만 완화 가능, AI 위험, 장기적으로 가장 심각하지만 아직 시간 있음, 팬데믹, 증가하는 위험이지만 대비 가능, 나노 재앙, 현재로선 이론적. 이 모든 위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적 협력과 신중한 기술 개발로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해낸 적이 있습니다. 냉전 시대 전면 핵전쟁의 위기를 넘겼죠. 오존층 파괴 문제도 몬트리올 의정서로 해결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를 멸망시킬 가장 큰 위협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만든 지능으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